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6배까지 벌어진 건데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두고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먼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도 참담한 수준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결국 실패했다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 쇼크에 이어서 이제 소득 격차마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복지 혜택을 늘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는 기대와 달리 이제 참담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업률은 이제 4.5%까지 치솟고 17만에 최대로 이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달 35만 개씩 창출되던 일자리도 지난 4개월 평균 17만 개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와 이제 농림어업 부분의 일자리를 제어를 하면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는 2만 5천 개가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소득 분배는 통계가 작성된 이런 이제 최악의 수준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28만 6천 원으로서 작년 1분기 소득에 비해서 8%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9%가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가 이제 5.95%로 95배나 이제 늘어나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이제 가장 큰 소득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이제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것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지금처럼 저소득층 소득이 이례적으로 줄어든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원인이 많은데 문제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이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저임금 대상자가 주로 근무하는 이제 도소매업을 보면은 지난 4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만 개가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음식 숙박업이 2만 5천 개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예. 직위별로 보면 이제 임시직이 11만 4천 개, 일용직이 이제 6만 7천 개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이제 자영업자하고 무급 가족 종사자가 이제 일자리가 3만 8천 개가 이제 줄어들어서 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21만 8천 개나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이제 정체가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임금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고용주가 노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소득을 지금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에 지금 더욱더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정책 노선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와대는 이제 현재 일자리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이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박차를 이제 지금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문제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만큼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임금을 올려주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제 임금 주도 성장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임금 주도 성장론은 국제 노동기구의 몇몇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어설픈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임금만 올려주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검증되지 않는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몰라도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장 확실하고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을 써도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이런 용기를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문제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놓고 특히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관련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임금법 개정안을 지금 최저임금 개정안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할 예정인데 실제 월급에는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짚어주시죠. 예,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하고 복리후생 수당 중에서 최저임금의 7%가 넘는 금액을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기본급이 이제 157만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여금이 50만 원, 복리후생 수당이 이제 20만 원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11만 원하고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9만 원을 합해서 총 20만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57만 원이던 최저임금이 산입법인 확대만으로도 176만 원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예. 이것을 시간당으로 치면 8,421원이 되어서 최저임금이 이제 8.9%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뭐 개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동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 과정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산업계는 이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기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를 이제 지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입법위가 확대되도록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주유수당까지도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정도가 있고요. 어쨌든 아직 이제 최저임금 개정안이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양 노총이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한 것들이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또 노동계의 오랜 수건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존대로 또 상여금이나 식비 등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서는 이 10,000원 시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상여금하고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무작정 1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예.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경우 근로자가 이제 받는 금액하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이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지금 209만 원이지만 고용주가 이제 지불하는 임금은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 인건비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휴수당은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제 지불하는 최저임금을 통해서 국제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OECD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산성은 최하위권인데 임금은 최상위권으로 주게 되면 고용주는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고용을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이제 경영난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은 서민들의 이제 고통이 더 커진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입법위를 확대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을 하면 이 기업의 이제 수용성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성공한 적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박사님께서도 방금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 뭐 수정 전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예, 글쎄요. 그 일자리 창출과 이제 가계 소득 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제 취지는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결과가 지금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시장에서 임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성장과 고용과 분배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신 장비하고 고용 노동이 잘 연계될 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 환경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의 좀 박차를 가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어하고 이제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은 연장이 됐는데 임금은 연공제로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이제 고용할 여지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고용자들은 이제 유리하게 이제 많은 임금을 받다 보니까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정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노동 개혁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에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는다면 현재 난국을 극복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혁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